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갖고 또 하나 큰 건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가, 쉽게 말해서 10년 이상 가업을 이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현행 500억까지인가? 이게 부과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제로로 해주는 600억 달러. 600억이래요. 네. 600억 원까지. 달러가 아니고 600억 원. 600억 원까지 요거를 윤석열이 1000억까지 올렸다가 이게 600억으로 맞춰졌나 보네요. 600억까지는 이게 상속재산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치기 위해서 갑자기 부모님 땅에다가 카페를 짓거나 갑자기 주차장을 한다고 사업을 하는 척하고 10년을 버팅기던 사람들한테 요거 안 돼! 라고 철퇴를 내려버린 것이죠. 네. 자, 정부가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서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주차 장업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속 재산 나왔을 때 일단 빵집이 엄청 많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최근에 엄청 널찍한 곳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왜 그런 거 엄청나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가고 인스타 이런 데서도 엄청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10년 전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빵집을 한다고 해갖고 10년을 지금 거의 다 채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땅값을 후리면서 대부분 빵들을 사다 썼어요. 그러니까요. 난 거기에 속았어.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빵을 직접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규모가 큰 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제조 설비로 들어가요. 식품 제조 설비로. 근데 빵이 이게 굉장히 기름이라든지 폐수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게 농림 지역 가까운 데 있거나 수변 지역에 있으면 이 아예 공장을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빵카페나 식당 같은 걸 세워놓고도 그 안에서 조리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식당을 한다고 또는 빵집을 한다고 해놓고 음식은 다 밀키트를 갖고 대표 갖고 하거나 이 빵 자체를 사와갖고 그 안에서 유통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10년을 거의 다 떼어왔단 말이야. 이걸로 상속을 받게 되기 직전에 지금 이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 5년 전부터는 문재인 정부 때 주차장도 이 가업 승계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 분당을 비롯해가지고 주차장들이 또 갑자기 엄청 늘었어. 조금 나름 도심지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다 주차장이 된 거야. 근데 투자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쓰고 그냥 주차장이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그냥 땅을 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도 하나도 없고 1년에 주차장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신고를 하는 그런 땅들이 수백 개씩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상속세 면세 조치를 다 날린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500억짜리 땅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만 130억 정도를 내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치면. 지금 그 계산하고 다 이게 500억, 600억에 맞췄을 거 아니에요, 왁구들을. 그렇겠죠? 네, 요거를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다 골에서 쥐진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그걸 용도 변경한다든지 뭐 이거 더 이상하거든요. 네, 곱게 세금 내고, 왜냐면 이제 전국에서 5천 명들이 농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갖고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빵 공장들이 대부분 보면 그린벨트 주변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농지에 가까운 준농림 지역에 있는 이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번에 5천 명이 전부 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특사경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농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동산법,
뭐 불법 건축 또는 불법 영업 이런 걸로 해갖고 엄청나게 단속들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빨리 싼 가격에 내놔야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에서 44%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보면은 1,321개 중에서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부자들 다 합치니까. 야, 500억 가지고 장난친 부자들 다 합치니까. 야, 딱 나오네. 1,600명 있었네요. 딱 나오네. 와. 우리는 500억짜리 땅을 상속받을 게 없어가지고, 우린 이런 짓을 못 하잖아요. 생각도 못했지. 땅이 네. 500억이려면 얼마나 커야 돼? 물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는 평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음. 5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감면되는 세금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요걸 이제 주차장, 주유소, 부동산 임대업 성격 서비스업 모두 다 걷어내면은 한 30에서 50%는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에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이지만 대통령은 거기에서 이제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당신들 그 상속하고 팔고 뭐 날리려고 하면 그 돈 많이 날아가겠네요. 그냥 국가에 장기 임대를 놓으시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국가 시설이나 공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지어가지고 우리가 재산권을 뺏는다고는 안 했어. 그냥 국가에 갖고 있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해갖고 그냥 쓰세요. 어차피 상속받아서 130억 날리느니 계속 재산권 지키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임대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토지 공개념화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땅들을 뿌시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큰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 땅이 있어야 새로운 임대주택도 짓고 공원 시설도 하고 막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땅값이 천정부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걸 다 사들여 갖고 그 사업을 못 해요. 이제는 민관이 손을 합쳐갖고 땅은 어차피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꼭 이 땅을 팔아갖고 그 현찰로 해갖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떳떳하게 30% 50% 세금 내고 그게 아닌데 놀리는 땅으로 계속 둘 거면 어차피 세금도 계속 쳐맞으니까 그냥 중장기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쓸 수 있도록 임대를 내라. 그러면 니네들 보유세 이런 것들도 다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수요들을 만들어서 끌어내게 되면 이걸 통해 갖고 저렴한 주택 공급, 용지 공급, 필요로 하는 이 부동산 공급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 기초를 파고 있는 거야. 보셨잖아. 500억 넘게 또는 이렇게 상속세 안 주려고 버티면서 꼼수질 치는 애들 찾아보니까 1,600명밖에 안 되잖아.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이래서 나는 이직해야 돼. 이재명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숫자가 1,6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그 1,600명이 1년에 탈루하는 세금이 얼마다? 1조 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공정한 국가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을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래 니네들은 일조일씩 탈세하고 부자로 평생 대이어서 살아라라고 보여지는 게 민주국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은 한 30년,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에 대한 연구를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려면 경제는 주식을 살리고 부동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이 근본 해결책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와 놀라운 행정력입니다. 우리가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 천재명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그러니까 섣부른 걱정이긴 한데, 진짜 이 부분도 좀 걱정이고, 저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미칠 정도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때는, 예를 들면은, 이제, 민관 같이 하는 협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민에서,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되니까 사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견을 달라고 올리면은 세월아 내월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관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답변을 달라고 보낸대요. 그러면은 아니 민간 사람들은 뭐 일도 있고 생업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언제까지 연락드려야 될까요? 오늘 오후까지요. 저 오늘 오후까지는 못하는데요. 아니, 최대한 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일의 숫자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마무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멈춰져 있던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게 개선되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그냥 놀고 뭐 이런 표현하면 그건 좀 심한 거고 아무튼 그동안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방기하거나 맞아요. 또는 알면서도 안 하는 복지부동이 맞아요. 그냥 일상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기도 싫고 그다음에 굳이 안 해도 위에서 뭐라고 닦아 세우지도 않고 하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냐면 일 잘하면 포상을 준다잖아. 오직 대통령 꼴배기 싫은 검찰도 이번에 일 잘했다고 단합 그거 수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공정이랑 같이. 단합 잡아내고 이런 거 막 밀가루 뭐 설탕 이런 거 잘했다고 포상금 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저희는 포상금 규정이 없어갖고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라고 지금 포상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검찰 특활비 깎은 걸로 주면 더 건너요. 그러니까 특활비 남아있는 거고 눈먼 돈들 그걸로 포상하면 되지. 그거는 그냥 나눠주는 돈이라서 없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6개월 장관하면서 그렇게 검찰물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부 진행. 뭘 검찰물이 들었겠어. 원래 원래 검찰이랑 근무였나? 같은 색깔이었어. 네.